지난 영상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 11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13년 8월 마이크로소프트의 2대 CEO였던 스티브 발머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게 됩니다. 향후 12개월 이내에 은퇴할 계획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결정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업 다방면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직면한 상황에서 더욱 큰 충격을 안겨주었죠.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8 출시 이후 기존 윈도우 사용자들이 메트로 UI라는 새로운 인터페이스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며 이로 인해 업그레이드를 꺼려하는 바람에 PC 제조사들 역시 신제품에 윈도우 8을 탑재하는 것을 주저하던 때였습니다. 사실상 실패작이었죠. 결국 윈도우 8의 판매량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에 그치며 잘 나가던 윈도우 운영체제 사업에도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스마트폰 시장이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과 구글의 안드로이드 폰이 시장을 양분하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폰은 고전을 면치 못해 시장 점유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죠. 검색 엔진 부문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는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야심차게 빙을 개발해 출시했지만 경쟁사인 구글의 압도적인 점유율 앞에서 존재감은 미비했고 그 결과 검색 광고 수익 역시 기대에 한참 못 미쳤죠. 여기에 더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지속적으로 반독점 소송에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유럽연합으로부터 반독점 소송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에 자사의 미디어 플레이어와 웹 브라우저를 끼워 팔게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인데 이 때문에 EU는 마이크로소프트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고 소송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죠. 이는 회사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새로운 기술 개발과 시장 대응에도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악재가 겹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며 회사의 미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티브의 사임 발표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일부에서는 스티브가 계속되는 실패에 대한 책임을 떠안고 사임을 선택했다는 시선과 오히려 새로운 CEO의 영입이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공존했습니다. 어쨌거나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이 위기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구원투수를 물색해야 했는데요. 빌을 비롯한 이사회 인사들로 구성된 검색위원회가 재빠르게 후임자 물색에 나섰고 전 세계 IT 업계의 이목이 이들에게 쏠렸습니다. PC 시장의 지속적인 침체, 모바일 시장에서의 부진, 구글에 밀린 검색 엔진, 클라우드 컴퓨팅으로의 전환 등 새로운 CEO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적임자를 찾는 과정 또한 쉽지는 않았죠. 빌과 스티브, 그 외의 마이크로소프트의 관계자들은 고심 끝에 새 CEO 후보로 포드 자동차 CEO 출신이던 앨런 멀렐리, 노키아 CEO 출신이던 스티븐 엘롭을 거론했지만 전 CEO였던 빌 게이츠와 스티브 발머의 지지를 받은 인사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사티아 나델라였죠. 인도에서 태어난 사티아는 대학을 졸업할 때쯤 컴퓨터의 발달로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를 지켜보며 더 이상 우물한 개구리로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미국 유학행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학생활은 녹록치 않았죠. 생각보다 대학원 과정을 쫓아가기도 버거웠고 생활고도 심했습니다. 남들보다 두세 배는 열심히 해야 했죠. 그렇게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며 대학원을 겨우 졸업한 사티아는 곧장 취업길에 오르고 첫 직장인 썬 마이크로시스템즈에 입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썬 마이크로시스템즈를 거쳐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직하게 된 시점은 1992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로 한창 성장하고 있던 시기였죠. 사티아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처음 입사할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옥에 들어서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내가 가진 최고의 직업이고 더 이상 다른 직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만큼 남다른 애사심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그가 처음 마이크로소프트에 발을 들인 후 맡게 된 업무는 윈도우 NT 운영체제를 개발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윈도우 NT 운영체제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사티아가 이 일에 투입하게 된 거죠. 이후 사티아는 점점 오피스, 익스체인지, 쉐어포인트 등의 제품을 관리하면서 생산성 솔루션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티아는 당시 CEO였던 빌의 눈에 들기 시작했는데요. 2001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비즈니스 솔루션 부서로 자리를 옮겨 클라우드 기반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하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추진하는 클라우드 관련 사업의 핵심 멤버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 6월 28일 오피스 365 클라우드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출시하며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전환을 주도하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검색 엔진 빙과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애저의 개발을 이끌며 다소 보수적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클라우드, 모바일, AI 등 새로운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빌과 스티브는 사티아 같은 인재야말로 새로운 마이크로소프트의 CEO로 적합하다고 생각했죠. 퇴임을 앞둔 스티브는 직접 사티아에게 전화를 걸어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끌어달라고 부탁하며 그에게 CEO 자리를 제안하게 되는데 22년 동안 평사원부터 시작해 팀 프로젝트의 책임자의 자리까지 사티아는 수많은 업적을 세웠지만 자신이 몸담던 회사의 최고 결정자가 된다는 것은
마냥 기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사티아 개인에게는 분명 영광스러운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어깨가 굉장히 무거운 일이었죠. 또 그에게는 선천적으로 몸이 불편한 딸과 돌봐야 할 가족들이 있었기에 더욱 선뜻 결정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혁신에 대한 열정 하나로 22년간 헌신해온 회사에 다시금 혁신의 불을 지피겠다는 각오로 사티아는 스티브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제3대 CEO에 오르게 됩니다. 어수선한 시기에 새로운 CEO가 된 사티아는 회사 문화를 쇄신하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사티아가 CEO가 될 무렵 마이크로소프트의 내부 상황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는 PC혁명을 일으킨 주역으로 신화적인 성공을 이뤄왔지만 오랫동안 경쟁 상대가 없었던 탓에 관료주의가 혁신을 대체하고 있었고 팀워크 대신 사내 정치가 판을 치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런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내 분위기를 풍자하는 만화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상 혁신과는 먼 기업으로 서서히 추락하고 있었는데 더욱 비참한 사실은 직원들조차 이를 부정하지 못해 받아들인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사티아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 어떤 혁신도 이루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은 모조리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죠. 이를 위해 사티아는 부서 간 협업과 아이디어 공유를 장려하는 원 마이크로소프트 전략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혁신을 위해서는 개발 과정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에 따라 직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도전하고 다양한 실험에 임할 수 있도록 오히려 실패를 허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티아가 취임할 당시 마이크로소프트가 해결해야 할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 중 하나는 오픈소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였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랫동안 독점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오픈소스 운동을 경계해왔고 오히려 적대시해왔기 때문에 이를 타파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생겨나기도 전 빌은 늘 소프트웨어 개발에 투입된 노력과 비용이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오픈소스는 소스코드의 공유와 자유로운 수정을 허용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976년 오픈 레터 투 하비스트라는 편지에서 소프트웨어 공유 문화를 공산주의에 빗대어 강하게 비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에 대한 적대적인 시선은 이대 CEO였던 스티브 발머 역시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사티아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오픈소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결국 시대에 역행하는 결과물을 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에는 물론 창업자인 빌의 생각이 맞았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흘러 오픈소스는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IT 산업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고 이미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의 많은 기업들은 오픈소스를 활용해 혁신을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소스에 대한 적대적 태도로 인해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점점 고립되어 갔고 혁신의 흐름에서 뒤처지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사티아는 그동안 오픈소스에 대한 폐쇄적인 태도를 보였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변신을 알리고자 파격 선언을 하게 되는데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loves 리눅스였습니다. 윈도우의 대표 경쟁 오픈소스 기술인 리눅스를 사랑한다 할 정도로 파격적인 발언을 한 것은 사티아의 새로운 비전 때문이었는데요. 사티아는 부진하는 모바일 시장을 바라보며 클라우드 분야에서만큼은 뒤처지지 않기 위해 무엇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소스에 대한 인식과 태도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loves 리눅스라는 메시지를 발신하며 오픈소스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대중에 알리기 시작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티아는 리눅스 커뮤니티에 임원을 파견해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리눅스가 원활히 지원하도록 하였고 그동안 관료적이었던 조직 문화도 오픈소스 정신을 강조하며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서로 질문하며 시제품을 만들어내는 해커톤 문화를 조성했습니다. 해커톤은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협업하는 대표적인 사내 문화로 전 세계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이 팀을 이뤄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데 이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발굴되기도 했죠. 사티아는 취임 후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를 모든 사업의 중심에 두고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솔루션 제공에 주력하겠다는 포부를 다지기도 했는데요. 그는 실제로 취임 후 새롭게 변화할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모든 비즈니스는 모바일 비즈니스가 될 것이며 모든 애플리케이션은 클라우드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사티아가 이렇게 클라우드 중심의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포부를 다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2014년 사티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임원들과 함께 아마존 웹서비스의 시애틀 본사를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AWS의 인프라와 고객 중심적인 접근 방식을 직접 눈으로 보고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마이크로소프트도 클라우드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사티아는 CEO가 되기 전
엔터프라이즈 앤 클라우드 사업부를 크게 성장시킨 이력이 있었지만 아마존에 비하면 그 영향력은 미비했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란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모호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클라우드는 인터넷을 통해 IT 자원을 제공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 컴퓨터를 구매하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사용하는 대신 인터넷상의 서버를 빌려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향후 IT 산업의 판도는 클라우드 중심으로 흘러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티아는 기존의 PC 중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클라우드와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마이크로소프트를 꿈꾸기로 한 것이죠.